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저의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골드, 실버에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준 현재 2024년 8월 30일 11시 5분이네요. 골드바 한돈 가격이 50만 원이 넘어섰고요. 골드바 1kg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금값이 올라도 보통 오른 게 아니죠. 현명한 투자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금값이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골드, 실버, 플래티늄, 팔라듐에 대한 어떤 전망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은 환율이 1333원, 금 국제가는 온수당 251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8천원, 돈당 가격은 40만 5천원 하고 있습니다. 은값은 1300원대를 돌파했다가 요즘은 그 이하인 1269원 하고 있고, 플래티늄은 4만 600원, 팔라듐은 4만 22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플래티늄을 팔라듐이 다시 역전을 했네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발표 관망세 속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을 했고요.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코발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금 구매는 향후 10년 동안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은 약 20%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분석가들은 이 중국이 이러한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최근 금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 축적의 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동안 18개월 동안 대량의 금을 구매해온 것이 그동안의 금 가격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세계적 긴장고조,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등의 배경 속에서 중국의 골드러시는 아직도 더 진행 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번 10년 동안 둔화됨에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고, 향후 몇 년 동안 금 시장에서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손실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기 침체는 투자 대안으로서 금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 수요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금 구매와 중국 국민들의 금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의 금 수요 변화가 글로벌 금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 경제 성장률이 연간 2% 수준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죠. 우리나라도 2.5%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2% 수준으로 하락하면 그 큰 대륙의 인민들, 지금도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연 가격은 트로이 온수당 35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전망 기사가 있고요. 이는 현재의 시세보다는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수익률과 달러화 가치가 더 약세를 보일 것이고,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특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금과 은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답니다. 인도나 중국, 그리고 ETF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고요. 이 영향으로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데, 블랙록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달에 은 ETF는 3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이는 두 달간의 10억 달러 유출 이후에 반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는 금에 따라 상승하면서 한때 온수당 30불을 돌파했고요. 올해 들어서 은 가격은 28% 상승을 했으며 금의 23% 상승보다는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라고 하고요. 은과 금은 비슷한 거시 통화 및 통화 해지 속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금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 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금이 온수당 2,50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은값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은은 보통 금
랠리 이후에 상승을 시작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은이 아직도 30불 이하인 것은 매우 놀라운 내용이랍니다. 2010년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온수당 50달러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금은 비율을 계산한 것이 금과 은값을 나눈 수치라고 하면 은과 금에 비해서, 은은 금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며 곧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금, 은 비율이 80대 1일 때 금값은 2,300달러, 은값은 28.7달러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금값이 2,500달러라고 했을 때 은값은 31불이 넘어서야지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하고요. 캐나다 은행의 분석가는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함에 따라서 지상에 이미 재련돼서 보관하고 있는 은의 재고는 앞으로 1, 2년 내에 고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실버는 태양광이나 전자제품 등 산업체의 60%가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40%는 투자 용도라고 합니다. 이 금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반 주얼리에 실버가 대체제로 많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투자 상품으로서의 이 골드바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만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실버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80%를 차지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실버 페이스트가 들어갑니다. 실버 사용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너무 태양광 패널이 많다 보니까 일부 중국인들은 저온 울타리 용도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의 이제 은을 수입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기 때문에 실버 값은 전 규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의 차익 실현 규모보다는 실버가 분명히 앞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라듐 가격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다시 온수당 1,000불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높겠으나 신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자동차 촉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팔라듐 가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백금은 좀 우호적인 그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재활용의 증가로 2025년 이후에 백금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팔라듐이 백금 가격보다 더 높아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백금으로 팔라듐을 대체하는 현상이 2026년 이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의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팔라듐을 대체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뉴스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된 7월의 금 수입량이 3월 이후로 처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파트너들과 무역에서 달러 대신 인도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탈달러화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키코발 뉴스에서는 앞으로 금값은 온수당 2,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키코발 뉴스,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금은 안전한 피난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블룸버그는 중국의 너무 많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 시진핑 주석이 설정한 목표치를 6년이나 앞서서 달성을 했답니다. 앞서서 이제 울타리로 태양광 패널을 쓸 만큼 중국에서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덩달아 인도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 실버 유입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실버는 우상향 쪽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은값이 우상향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신문기사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버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약 25% 이상 올라야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한국금거래소는 실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그 실물 교환형 상품권이 있는데요. 구입하실 때 다시 유가증권을 되팔아서의 그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 실물은 25% 이상 올라야 차익 실현이 가능한 반면에 이 실버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10% 오르면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금의 증가 배수가 미국 주식이 6배 올랐을 때 8배 올랐다라고 했었는데 실버 또한 금의 차익 실현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해외 전망 기사 내용을 보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